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주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급락이죠. 일단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요. 미국 증시도 뭐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뭐 러시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군사 행동이 아직까지는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었을 테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서방 국가의 제재가 좀 느슨했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는 서방 국가는 지금 좀 다른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같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기술주들의 그런 약간의 고평가된 느낌, 그런 것들 쭉 빼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주 전체에 걸쳐가지고 쭉 떨어진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빠졌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라인대를 1차적으로는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얼마만큼 빠질 것인가, 또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겠죠. 그래서 아직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이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힘들어질 수 있다, 또 조정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 아시겠죠? 약간의 디커플링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여기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를 뭐 조금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건 미국 시장의 상황들은 이렇게 패닉셀을 통한 이제 그 약간 고평가된 느낌들을 지우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은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이겠죠. 자,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돈바스 지역 이쪽을 제외한 전역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예비군 징집에 나섰다. 이게 그 복무 기간은 최대 1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다 나와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이제 전쟁에 돌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을 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밖에 안 된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이야기를 따르면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80% 징격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철수를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러시아를 즉각 떠날 것을 권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내각, 외무부 등의 각 국가기관, 은행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사실 이제 뭐 디도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보통 사이버 전쟁으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흔하게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공격이 뭐 직접적인 어떤 침공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겠죠. 그다음에 미국 서방 국가 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먹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우크라이나만 조금 불쌍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뭐 서방 국가에서 같이 총칼 들고 같이 싸워줄게라고 하면 으쌰으쌰 하면서 뭐 그 전쟁 분위기를 북돋아 놓고는 지금에 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제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직접적인 침공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을 또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라고 그러죠? 알았어. 유럽 니네들은 큰일 났다 이제. 천연가스 가격 3배
뭐 이렇게 3배 인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럽이 상당히 지금 좀 고전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미국은 뭐 그다지 큰 적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주도권이나 또는 어떤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 증시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게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유럽만 지금 애매하게 좀 끼어져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나쁘게 나타났어요. 기술주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테슬라가 전 거래보다 7%나 급락하면서 764달러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0슬라, 이거 700슬라 뭐 800슬라 이런 거 같이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기술주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백악관과의 갈등도 있어요. 이번에 백악관이 전기차 업체 CEO 회동에서 테슬라 CEO만 초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테슬라를 무시하고 있다. 테슬라 싫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테슬라가 이제 워낙 기행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기업 미국의 증권거래위원 이 SEC가 테슬라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서 기업의 기밀을 함께 노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또 고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미국 정부와 갈등을 맺고 있다. 근데 정부와 갈등을 맺고 있으면 사실 좋지 않아요. 기업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경제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그게 있잖아요. 시장과도 맞서지 말고 정부와도 맞서지 말라. 왜냐면 정부는 정책을 선회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뭐 예전에 굉장히 컸었던 그런, 미국은 특히 뭐 독과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제 보면 기업 규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테슬라가 뭐 독과점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기업을 조사하고 정부가 이렇게 옥죄면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 입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술주에 대한 어떤 약간 거품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술주가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좀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 그 패턴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군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기업의 주가가 싸게 사고 싶을 텐데, 지금처럼 고평가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인데, 이럴 때 그냥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 있던 투자자들이 쑥 하고 튀어나올 수 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이미 우리는 8월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B2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안 올라가고 이자 비용 계속 나가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갖다 집어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주식을 집어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빚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증권사 신용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안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중이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멋진 그런 위치에서 주식들을 매수하기 위한 누군가의 음모라고 하기 좀 그렇고, 누군가의 계획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라는 아주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증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빨리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다시 정상 회복을 해주는 거, 그걸 바라는 거긴 한데, 주가가 충분히 흔들리고 나면 아마 기적처럼, 네, 기적과도 같이 그렇게 사태가 해소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일단 넘어갑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성중공업 LNG선의 1조 원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선 관련주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LNG, 즉, 액화 천연가스예요. 이 LNG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함께 해양 플랜트 사업이 회복세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주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게 되는 상황이죠. 자, 조선에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던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즉 해운이 운임지수죠. 네, 그 해운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요렇게 그 조선주가 같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그 해상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을 때, 경기가 너무 좋았을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배를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위협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만들어 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해양 플랜트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자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파고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것은 이번 재료가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차피 계속 수요 증가에 따라서 뭐 대규모 수주가 일어나든 뭐 LNG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요 부분을 이제 그 본격적인 조선주의 회복이다라고 보시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벤트성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21%대네요. 그 다음에 보통주만, 삼성중공업 보통주가 6%대, 우선주는 거의 뭐 상한가네요. 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21.2%, 21.9%, 현대미포가 11%, 현대중공업 7%, 한국조선해양도 7% 정도로 크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주도 그동안 잘 못 가가지고, 네, 골치 아프셨을 텐데 이번에 잘 올라가서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지금 삼성중공업의 LNG선, LNG 운반선 수주 소식도 전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 거죠.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지역 산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 9월까지 인도가 될 것이다. 자, 일단 수주가 됐다는 것은 뭐 당장은 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도가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것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신할 수 있는 LNG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조선업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특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자원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고리가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황의 호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자원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그 이벤트성 포지션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적 이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조선업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이것은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단기성 이벤트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뭐 추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연속적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이 재료는 조금 약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 본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겨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시면 이게 에너지주들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계속 연결돼서 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온 것 같아요. 에너지주들의 움직임. 자, 위기 때마다 에너지들이 들썩한다. 이 자원 전쟁에 요동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석유, 가스, 에너지주의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또 이제 뭐 사재기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보시면은 이 석유가 너무 남아돌아가지고 폭락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도 좀 되고 있는 상태고 수요도 증가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쌀 때 사놓자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약 30% 이상을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과 전 세계 가스 생산량 2위의 국가, 그 다음에 원유도 세계 3위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어떤 기대는 이런 그 자원의 의존도 이런 것들이 유럽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걸쳐가지고 이제 가스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일단 죄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이 미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서방 국가들 간에 서로 이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전쟁으로 직접 막 총칼을 들이받고 막 폭탄을 때려부시는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봤자 국지전이나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전쟁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반군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독립국가로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쪽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옆에서 그냥 들어갈까 말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서방 국가나 미국 쪽에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러시아가 또 침공하면 더 큰 제재를 가하겠다.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지금 애매해지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 지금 유럽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나서가지고 막 제재를 가하자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손해볼 만한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와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가스관 그 승인을 일단은 미뤘잖아요.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뭐 국채 발행 안 시키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굉장히 느슨하다 이거예요.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약 40% 정도를 러시아 걸 쓰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각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천연가스 가격을 3배로 올려버리겠다. 10만원 정도 했던 걸 30만원 정도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러시아 쪽에서 나왔었죠. 네, 뭐 천연가스 가격 올리겠다. 어떡할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이렇게 좀 잘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그냥 나는 옆에만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유럽이었을 뿐인데 이거 가지고 그냥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뭐 EU 연합국도 전체적으로 뭐 다 찬성했다. 제재하자라고 얘기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피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 예, 이쪽 지역을 그냥 점령해서 그냥 끝내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물 건너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피가 오는 거 싫거든.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되든 말든, 네, 당장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거야. 그럼 미국이 혼자서 여기서 으쌰으쌰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너희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내. 러시아 침공은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 정의를 내리는 건 아주 쉽거든요. 독립국가는 인정이 됐지만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뭐 행정권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속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뭐 우방국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러시아의 어떤 영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상 영토지 뭐. 그러니까 크림 반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첨단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황이 된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애매하거든요. 뭐 그냥 니들이 우리한테 가스 주는 거 우리가 안 사줄 거야? 그랬더니 러시아는 사지마. 이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사지마. 그러면 니들 어떻게 할 건데? 가격 막 올려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당장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자원 같은 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땅 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땅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부분을 러시아가 이제
꽉 쥐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주도권을 조금 가져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연결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뭘 하느냐? 이제 우크라이나 버리자. 네. 우크라이나 버리고 그냥 요 정도로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도 손해다, 굳이 저럴 필요 없지 않느냐, 나토 가입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다 얻어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뭐 유럽 지원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천연가스 공급 제대로 잘 받고 있는 거,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받고 있는 거, 그거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그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에서의 뭔가 대책을 좀 세울 거 아니에요. 이제 유럽이 지금은 당장은 물러날 수 있겠지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일본의 그 수출 제한을 했을 때 아시죠?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들어가기 좋겠죠. 야, 그러지 말고 러시아 거랑 끊고 다른 방법을 좀 만들어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만 불쌍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전면전 들어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굳이 침공을 해가지고요, 네, 그냥 돈바스 지역 말고는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정부를 없애가지고 뭐 새롭게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를 뭐 새 정부를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자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압박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어떤 이해 득실 관계를 따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이상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자원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일단 일시적인 이벤트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뭐 별 수가 없죠. 우리도 사실은 천연자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별 수가 없는 거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